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각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6년 2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장동혁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요즘 언론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자폭, 자해, 자멸, 공멸, 분열. 윤호기인 극우파들이 한동훈을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결과가 오히려 보수층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더 쪼그라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폭이고 자해라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구체적인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사 제목들 좀 보실까요?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차라리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국힘 지지층이 3단 분열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시면 강령의 반공산주의, 우측 깜빡이 켜고 확장 외치는 장동혁. 우측 깜빡이를 켜고 중도 확장을 외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되지 않을 길로 지금 장동혁 호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강령에 반공산주의를 넣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뭐 강령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반공산주의,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믿는 사람이 이제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반공산주의가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오히려 집어넣어야 할 판인데 뜬금없이 반공산주의를 강령에 집어넣겠다. 자, 이러면서 극우 윤호개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글쎄요, 형식적으로 중도 확장 외친들 그게 국민들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결국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칼럼까지 등장했습니다. 장동혁과 국힘당은 망한다. 네, 선거 앞두고 필패다 이런 내용인데 또 다른 기사 제목 보시면 한동훈 축출한 국힘 장동혁 필패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나 더 보실까요? 뉴스원 기사입니다. 단합의 이름으로 키운 분열, 장동혁 대표의 역설. 역설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죠. 그 단합이라는 게 뭔가 국민 편에 서서 헌법의 편에 서서 단합하는 게 아니라 반헌법, 반헌법 세력이 누굽니까? 윤석열의 계엄 아니었습니까? 어게인을 하자면서 단합을 하면은 그게 완전히 반헌법, 극우 세력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극우들끼리 단합을 하니까 내부를 오히려 더 분열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고 한동훈을 배신자를 쳐내야 우리들끼리 뭉칠 수 있어 했지만 오히려 그런 자기들끼리의 단합이 이 보수층을 더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수층이 분열되면서 더 쪼그라드는 결과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갤럽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의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오히려 전주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제명에 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은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인데 잠깐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시면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43.9%, 국민의힘이 37%입니다. 자, 민주당은 1.2%포인트가 올랐고, 자,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할 텐데, 저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갤럽이나 MBS 조사와는 달리 면접 조사가 아니라 ARS로만 조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뭔가 이렇게 계산되어서 발표가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동훈 제명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겠죠.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갤럽 여론조사인데 자, 지난주 금요일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입니다. 그 전주에는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2%였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전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지만 그래봤자 25%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인데 국민의힘은 거의 뭐 계엄 이후에 20%대의 지지율에서 네, 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 초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정당 지지율에서 그 성향별 지지율에서 굉장히 이상한 양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보수층의 23%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자, 내가 보수층이다, 내가 보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민주당에 표를 줬고 국민의힘에 표를 줬느냐라고 봤는데 보수층의 23%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57%만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과거 같으면 보수층의 거의 70%, 80% 가까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수층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층의 무려 23%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57%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자, 그러면 진보층은 어떠냐? 네, 변함이 없죠. 진보층은 70%가 민주당 지지, 겨우 5%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어떠냐? 중도층에서도 민주당 49%, 국민의힘 겨우 17%입니다. 그리고 무당층이 지금 29%인데,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도에서 그리고 진보층에서 외면받는 거는 네, 과거부터 계엄 이후에 당연한 양상인데, 보수층에서조차 국민의힘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수층의 과거 70%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면 지금은 보수층, 내가 보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57%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겨우 57%, 무려 23%가 지금 민주당 지지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조선일보의 저 기사, 차라리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이게 그냥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론 수치상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레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5%포인트 떨어진 결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등락과 상관없이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보수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이뿐 아니라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령대에서도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도 TK, 대구, 경북에서만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을 앞설 뿐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외면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수도권, 충청권 에서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민주당에 뒤지고 있고 네, 부산,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에 한참 10% 넘게 지금 뒤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로 지방선거를 가면은 필패죠. 자, 그래서 장동혁과 국민의힘이 지금 선택한 노선은 그냥 네, 보수를 더 분열시키고 더 쪼그라들게 만드는 이런 길이다. 지금 장동혁과 국민의힘 곁에 누가 있느냐? 장동혁과 고성국, 전한길, 그리고 행동대장, 박민영, 네, 장해찬. 아니, 이런 집단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상식을 가진, 그리고 계엄을, 이건 불법 계엄이다 라고 보는 정상적인 보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그런 꼬락선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2월 중순이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네, 1심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 강성 보수층을 또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분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선거 때까지 보수층,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은 계속 분열의 길로 갈 것이고, 그러니 차라리 이번 네, 지방선거에서 난 민주당 찍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히 자폭, 자해, 자멸의 길로 가는 국민의힘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